어느 응급실 한 60대 중환자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의료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하고 싶은 건 밀었고 즐기는 법도 잊었죠.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마음껏 즐기면서요. 그분은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그 말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주변엔 혜택과 기회가 많습니다. 동네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복지관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춤, 노래, 악기, 운동, 미술, 여행 모임 등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카페에서 동년배들과 차 한잔하며 수다 떠는 것도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이막을 활짝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족 위해 평생 일만 했습니다. 60대의 마지막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남기고 떠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자신의 꿈도, 취미도, 건강도 다 미루고 살아왔던 부모 세대에.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허무와 후회였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든 60대든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몸이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걸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나를 위한 삶,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삶으로 채울 준비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이 꼭 고급 레스토랑과 해외여행으로 채워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즐거움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사례 63세의 바이올린을 처음 잡은 정 선생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 선생님은 63세가 되던 해 퇴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다가 갑자기 멈추니 허탈함이 컸죠. 그런데 우연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실버 바이올린 교실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가락도 뻣뻣한데 하다가 그냥 가봤대요. 처음엔 음정도 안 맞고 줄도 잘못 튕기고 그랬지만 3개월이 지나니 아리랑 하나 제대로 연주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바이올린 수업을 가고 지역 어르신들과 합주도 하세요. 그분 말씀이 이래요. 젊을 땐 늘 누굴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66세에 헬스 시작한 김 여사님의 건강 반전.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 여사님은 66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약을 받고 나서도 불안하던 어느 날 딸이 함께 헬스장을 가자고 했대요. 내가 무슨 헬스야? 무거운 거 들 힘도 없고 뼈도 약한데. 그런데 PT 트레이너가 무릎 안 쓰는 근력 운동부터 정말 기초부터 천천히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6개월. 김 여사님의 골밀도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고 무릎도 안 아프고 우울증 약도 끊게 됐어요. 체육관에서 만난 할머니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김 여사님의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우리 가족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사례 65세에 유튜브 시작한 박 사장님의 제2의 전성기. 부산에서 평생 자영업을 하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무료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유튜브 해봐요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추장 담그는
영상 하나를 올려줬대요. 처음엔 10명도 안 봤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담근 전통 음식 영상이 인기 끌면서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했고 구독자도 1만 명을 넘겼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배운 걸 나눌 수 있다니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매일 할 일이 생겨서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지금은 소소한 수익도 생기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위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모두 내가 뭘이라며 주저했다는 것. 하지만 작은 발걸음을 떼자 그 뒤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엔 무료나 아주 저렴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운동, 악기, 미술, 여행 동아리,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법까지. 체력이 걱정되신다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건강을 더 망가뜨립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울증도 줄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절대요. 70이 넘은 분들도 처음 카메라를 잡고 처음 춤을 배우고 처음 강연 무대에 오르십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말 뒤에 오는 건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마지막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도록 지금 딱 지금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진짜로 실현하려면 앞서 소개한 분들처럼요. 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봐요.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는 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해요. 은퇴 후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라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 일단 나를 위한 일시간부터 확보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손주, 일, 집안일로 바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엔 하고 싶었던 책을 펼쳐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요리 채널 하나를 따라해도 좋고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하나 신청해도 좋아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생각은 제일 먼저 버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일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취미를 넘어서 정서 회복, 자존감 향상, 그리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은퇴 후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죠. 돈 없는데 뭘 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무료 또는 1만 원 이하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주민센터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라인 댄스, 요가, 뜨개질, 노인복지관 그림, 악기, 탁구, 건강교육, 웃음치료, 도서관 작가, 초청 강연, 시 낭송 모임, 북카페, 글쓰기 특강, 체육센터 수중운동, 실버 헬스, 필라테스, 체력 측정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대부분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료는 거의 무료거나 정말 소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퇴 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니까요. 3.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워도 반드시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낯선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하고 단체에 가면 어색해서 그냥 도망치고 싶어져요. 맞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해요. 말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입니다. 한 번, 두 번만 용기 내어 참여하다 보면 다음에는 스스로 먼저 인사하고 어느새 그곳이 내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왜 진작 안 했지?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 후회는 아주 달콤한 후회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후회. 4. 건강이 허락할 때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퇴직하고 여유 생기면 배우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중에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에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흔드는 것, 집 근처 산책길을 20분 걷는 것,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작이에요. 5.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소득이 아닌 삶의 질로 전환하세요. 젊을 땐 얼마를 버느냐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은 차가 없어도, 집이 크지 않아도 매일이 재밌고 할 일이 있고 누군가와 소소한 웃음을 나눈다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작은 수익과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신은 그 중환자 분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하루 1시간만 나를 위해 쓰기. 가까운 문화센터나 복지관부터 탐색하기.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기.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보기.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보기. 지금이 딱 그 시작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포장하고 열어보느냐에 따라 그 선물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